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게 이제 1년 2개월이 돼가죠. 그동안에 가장 다른 나라들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보를 매개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동안에 뭐 노력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이 안보 독립이라고 하는 거 지금 미국에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뭐 종속국인 것처럼 안보를 의지를 해왔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대한민국보다 안보 상태가 취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조차도 실제 자주국방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타국에게 이렇게 안보를 의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안보 독립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거나 이런 관계였죠. 요청하고 요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요구한다. 내 권리를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거고요.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권리는 없는데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요청이 되겠죠.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 요청과 요구 사이 정도로 일단은 올라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요구만 받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강요를 받았죠. 버티는 것도 상당히 항상 버거웠었고, 그런데 이제는 뭘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리다라고 요구까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 대한민국 지위가 격상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협력 부분에서 일본하고 재설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군수물자 지원 협정 이거를 체결하자. 이제 아주 극렬하게 요구하고 있고,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도 일본 기자가 다카이치 총리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왜 이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한데 한국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일본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급해요. 사실상 뭐 제국주의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제국주의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2026년이잖아요. 일단은 한국이 확실하게 자기들하고 군사적으로 엮여져 있어야 중국하고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속이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산업 분야, 무역 분야 이런 데에서 부딪히는 거야. 경쟁 관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안보 관계에서조차 대한민국하고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본토를 떠난 지역에서 다른 사안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일본이 사실상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복잡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특정 사안에 부딪히게 되고 중국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우리의 편을 든다든지, 또한 중국하고 일본이 부딪혔을 때 중국을 적대시 하지 않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중국 편에 섰을 때 일본은 상당히 곤란해지죠. 실제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 시위 정도 서로의 힘으로 힘을 겨루는 외교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의 한국과 우리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뭘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부터 이 궁금TV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해소된 거는 아닌데 한 번은 상당히 불편할 것을 감수를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부딪혀야 한다.
이 안보 부분, 그 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딪혀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저번에 가자지구를 가려고 했던 그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 그 국무회의에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보였잖아요.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을 하는데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조차도 쩔쩔매고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그 미국을 의식해서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사안에 의견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그런데 그게 그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조금씩 깨지고는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 관료사회, 특히나 외교 안보 라인에게 주입된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를 키우지 말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은 언제나 조용히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무척 강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부분, 일본과의 연관된 부분 중에 독도 해역이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권 부분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독도 해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바다죠. 말 그대로. 부산 앞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독도 해역이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뭐 인천 앞바다하고 독도 해역하고 다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독도 해역에서 어떤 탐사를 진행한다든지 해역 활동을 한다든지 연구원들이 연구선을 타고 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언제든지 등장하는 게 일본 자위대가 등장을 해요. 이 자위대 순시선이. 순시선 말 그대로 뭐 우리로 치면 해양경찰. 근데 우리의 주권 해역인데 순시선이 지들 마음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을 해요. 우리 연구진을. 당장에 나가라 하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고 1, 2차 정도를 하고 격침을 시키든 아니면 들이받아서 침몰을 시키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어떤 나라도 제가 감히 단언을 하건대 대응할 수단이 있는 국가인 경우에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 해양경찰이 들어와서 자기 집 앞마당, 일본의 주권 영토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 보지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일본 순시선하고 얘기를 할 때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박 4일 동안이나 영해의 그 순시선이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에서 군사도발을 원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식 자체가. 일본이 군사적으로 그걸 원했다 안 원했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중요한 건 우리 해역이 침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서는. 이 주권 부분에서는 하나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내정 간섭으로 이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고, 유엔 사령부라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크다, 남북관계라든지 뭐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유엔 사령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조금이라도 안보 상황에 유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건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 그 GMG 부분, 그 비무장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할권이 유엔 사령부에 있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니네 관할권이 아니다. 그거는 니네한테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이 첩보위성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일부를 누락해요.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에서.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뭐 온갖 폐악질을 해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없앴잖아요. 군사 분계선 10m 뒤쪽에 도로를 깔고 참호를 파고 경계 초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무장지대가 갖는 거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땅이 남어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무장지대를 없앤다. 그러면 당연히 저거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그걸 못하게 해야지.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도 참호하고 도로 건설하고 다 하지 않냐. 근데 왜 북한한테 그러냐. 북한 영토인데.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권 부분을 한번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정 간섭은 거의 뭐 당연하게 하는 거고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양 행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 부분, 독도 해역에서의 일본 순시선이 침탈하는 거나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유엔 사령부가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과하고 있어요. 조금만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 혹시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역풍이 불까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재설정이 되겠죠.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